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글로벌 성장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워런 버핏의 HJ 하인즈 인수 소식과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06% 상승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리즈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공동으로 유명 식품업체 HJ 하인즈를 인수했습니다. 버크셔는 이번 인수에 12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를 내기로 했으며 HJ 하인즈의 부채도 떠안기로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3대 경제 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 정도로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 11개국이 도입할 예정인 토빈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거치는 세금 규모만 300억에서 350억 유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세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2월 1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혼조세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 두 이벤트를 무난하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한 주를 마감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장 초반 뉴욕 증시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그만큼 대신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P 500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세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로존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조금 표출이 됐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 4분기 GDP가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좀 침체된 환경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2009년 12월 이후에 1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을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호재거리가 또 있었죠. 당연히 고용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23,000건이 감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의 정책은 효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입증하는 결과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기업들의 합병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안 했던 이런 순간에 현금 보유 자산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M&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점 그 자체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3G 캐피털과 같이 식품업체죠. 하이언스를 또다시 인수하는 그런 목표치가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합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합병의 이슈
그리고 어느 정도 고용시장의 회복 자체가 미국 증시를 버티는 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금 자산이 상당히 풍부하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인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어서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G20 재무장관과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엔화 약세로 불리는 환율 전쟁이 되겠죠. 이 키워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엔화 약세의 분위기 자체가 환율 전쟁으로 가다시피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 어느 정도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책에서만 나왔던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93엔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의 G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됐으니까 완만하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를 깨고 지금 0.1%가 또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해서 막아주느냐 아니면 못 막아주느냐, 그런 차이가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이번에 G20 재무장관의 회의의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환율 전쟁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엔화를 막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엔화를 못 막고 또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기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꼭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만큼 종목별로도 선정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만약에 약세가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업종 있죠. 당연히 운수장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 부품 중에서도 엔화,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폴라리스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하웨이, 그리고 ZTE라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오피스를 탑재하는 모습을 좀 나타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루머가 한 가지 돌았다면 바로 갤럭시 X4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였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분을 좀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셨을 때도 1차적인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갤럭시 S4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루머가 돌았죠. 그런 하락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갤럭시 4에 들어간다더라, 이런 뉴스가 들리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실적적인 어닝이 보여주든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스마트폰을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지만 세계적인 점유율로 본다면 4위 업체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식을 할 때는 중국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저가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계인들의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가 지금 하웨이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되면 인프라웨어에게도 좀 더 득이 되고 수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1분기의 실적적인 기대감을 한번 더 살펴보시자고 말씀드릴게요. 2013년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가 지금 세계적인 3위를 확실하게 지키지 않겠나,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1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세계 3위 하웨이에 납품하고 있는 인프라웨어의 실질적인 성장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바닥권 자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지고 난 다음에 점점 저점 자체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의 분출 지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을 1,500원 사이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1,600원 돌파를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차적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보시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00원이죠? 예,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0,000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IT 부품주이기도 한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에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천받은 이후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손절가를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오늘 추가 상승 나온다면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상승 진행은 무난한 진행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6,000원권 정도가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중기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달했다고 바로 파는 것보다는 네. 돌파 가능성을 보고 우선은 좀 지켜보시다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저께 시장이 강하게 돌려 세우면서 거래소 시장이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를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제 더디긴 하지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조금씩 더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이나 그다음에 미국 쪽이나 유럽 쪽도 이미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조정이나 아니면 하락 충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결국은 좀 더 추가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중대형주에 대한 중기적인 매수 관점 쪽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뭐 가장 우리나라의 주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은 빠르게 회복세를 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26,000원 돌파가 나오는지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26,000원 돌파가 나온다면 전고점 27,000원까지 더 보유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27,000원권까지는 무난하시겠고요. 네. 그 이후에 또 30,000원권도 바라보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대로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또 계속해서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세를 계속 어려운 상황, 약세를 계속 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상황 자체가 개선되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 쪽도 그렇지만은 석유 정제 쪽 이쪽도 지금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 동향을 보시면은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를 넘어서 계속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석유 정제 업종들도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주가가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좀 침체를 겪었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석유화학 업종에서만큼은 좀 적극적인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조합해 봤을 때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호남 석유화학이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한번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같은 기간 내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업종 지수 대비해서 종목의 진행은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들을 하시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 매수로 좀 늘려나가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은 석유화학 업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 가운데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중에서 금호석유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업종의 수혜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산 타이어의 미국 수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는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타이어를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이런 원재료의 소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소비처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이 화학 업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은 어쩌면은 중국 관련주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회복을 타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금호석유화학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도 1월 3일 날부터 꾸준히 지금 조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전 포인트를 잡기에도 지금 적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평선들도 차트상으로 지금 다 수렴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집했다가 돌파 나오는 흐름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2만 원에서 12만 4천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3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그 정도를 목표가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금호석유화학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매네큰.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봄 기운이 확연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어제 198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요 이평선 모두 위에 있는데 외국인이 무엇보다 닷새째 매수해주고 있죠.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추가 상승이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저는 196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주가 자체가 이제 예상대로 1980포인트 주가의 이제 상승폭에
38% 자리에서 저항받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받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장 자체가 지금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의 이제 하락에 이제 38% 하락의 38%인 1965포인트에서 이제 1980포인트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저항이 매물대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3일 사이에 거의 한 4일 정도죠. 4일 정도 사이에 선물로 봐서는 한 500만 원 반등했습니다. 500만 원 반등했는데 옵션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만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제가 이제 예상대로 이제 개인들의 중심이 이제 265에 있는데 한 100만 원 손해 보는 선까지 올라오지 않을까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워낙 선물 자체가 이제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개인들의 팔기회를 주겠느냐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팔기회를 주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개인 여러분들께서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실 다행이에요. 굉장히 부작용이 크는데요. 물론 개인들이 267에 있었던 거는 뭐 거의 다 담보 부족이 다 났습니다. 나고 다시 이제 265에 이렇게 또 한 2조 정도 그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크게 데미지가 물론 한 1조 정도는 떨렸어요. 1조 정도 떨렸는데 데미지가 뭐 물론 컸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반등하는 게 굉장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매물대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이 선물에도 연동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종합주가지수에서 우리 개인들이 워낙 2,000포인트 위에서 2,200 간다 뻐꾸기들이 떠드는 바람에 여기 다 물려 있는데요. 물론 뭐 팔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 못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현금화하는 시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제 121일평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121일평이 이제 계속 한 20일 정도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60일 2평이 오늘부터 이제 이쪽에 이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60일 2평이 여기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60일 2평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일 정도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결론은 한 10일 정도는 주가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300일 2평이 5분에 워낙 강력한 지지를 여러분 저한테 보냈죠. 300일 2평이 워낙 강력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300일 2평에 대한 지지는 이제 신뢰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60일 2평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1965 물론 1980포인트를 예상했습니다만은 1965포인트 이상은 여러분께서 조금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제가 누차에 했죠. 일목균형표를 쉽게 보는 방법, 쉽게 보는 방법 이제 하나가 이제 상승, 하락, 그다음에 이제 횡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리 보시면 이제 상승하더라도 횡보 자리의 상승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준선이 이제 어제도 기준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기준선 지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서 극단적인 거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선행 스펜트 1950 이하서는 여러분 활발한 이제 콜이다. 내가 이제 주식을 저점에 매수해도 되는 부분이다. 먹을 게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50 이하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지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는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2,000 이 중간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짧은 안타나 번트대라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서서히 이제 2,000포인트가 이런 부분은 주식을 이제 저 친구가 무슨 말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매물대를 보면 요렇게 이제 하는 마른 목골이 필요한 거죠. 이 말이 뭐냐면 1950에서는 매물을 줄이고 이제 매물을 늘리면서 2,000포인트 매물을 줄였다가 2,000포인트 이후에는 이제 공격적인 매물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2,000포인트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먹을 게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신고가 종목보다는 저점의 우량주를 사가지고 2% 3%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저 앞에 하는 최병근 전문가님이나 뒤에 하는 최명성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많이 하는데 대형주 못 맞히는 분들은 그런 소형주라도 굉장히 탄탄한 우량주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기관은 최근에 이제 선물에 목숨 걸고 있지 현물에는 크게 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그룹이나 이제 LG그룹 이런 그 큰 그룹만 만든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피봇에서 이번에 이제 1970포인트 반등 후에 1990이라고 했는데요. 1990 이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피봇은 이탈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피봇은 이탈하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봐야 한 10포인트 정도의 여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이제 1피봇으로 봐서는 주가의 상승이 1985포인트 198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주가가 여기 보시면 1990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 90보다는 1985포인트에서 굉장한 저항을 부딪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조금 판단하시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의 특검이 절대적으로 적죠. 16조 정도 됩니다. 고객의 특검이 절대적으로 적고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밀리고 좀 무거워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신고가 내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풀이 조금 꺾인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짧은 시간 너무 짧은 시간에 4일 만에 선물이 10피 뜨는 그런 한 50포인트 뜨는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이게는 옵션이나 뭐 선물의 극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여러분 쫙 보일 겁니다. 뭐 보입니까? 직계형의 어떤 매물대에서 걸리는 그런 모양이 보일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현금을 조금 챙기는 것도 좋고 혹시 매수하려면 우량주 중에 저점 매수 종목을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차주나 조선 이런 주식들을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보면 소형주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장 자체가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항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 이제 한 20% 되죠. 22%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뜨지 않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뜬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여러분께 상비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런데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전기전자와 금융과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사실 굉장히 바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저는 물론 자동차 주식이 수철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비관적으로 볼 것 없이 지금 자동차 주식들을 저점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도 충분한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1차 상승 후에 지금 횡보 국면인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이번에 이제 1월 초부터 고점, 제가 이제 1월 초 고점이 당분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어쨌든 1월 고점이 굉장히 안 좋은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1월 고점 되면 장이 더위가 올 때까지 장 자체가 뭐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시 넉넉한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장 물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팔기에는 매수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뭐 지금 자리에 여러분 구자 종목 팔 종목도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턱하니 혹시 불쑥불쑥 올라오는 종목 있으면은 지금부터 본전인데 더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신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성촌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님 신창원입니다. 네.
60일 이평선 위는 오버슈팅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금화에 주력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영화금속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경남 진해시 남양동에 위치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수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고요. 신공항 부지로 예상되는 가덕도 부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인 동방성기 우수 AMS가 상승 중입니다. 2주 전체가 추천한 종목인데요. 현재 모든 분들이 5에서 1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든 회원분들이든 상승 시 매도하셔도 모든 분들이 수익입니다. 오늘 동방성기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면 재매수 시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바닥을 지지하며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80원에서 1270원으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35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13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화금속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단기 승부할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네. 가볍게 단타할 종목 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의료 장비 및 서비스 회사입니다. 의료 정보, 소프트웨어, 구축 및 교육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어제 관련주인 잠깐만요. 박근혜 관련 테마주입니다. 어제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신우, 성안, 이지 등 모든 관련주가 상승 추세인데요. 다음 주 초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동반 상승주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500만 원 선에서 가볍게 단타한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에서 5,600원으로 두 번 이상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5,250원입니다.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완전 바닥을 지지하고 있고 박근혜 관련 테마주에서 동반 상승 시 바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이유는 없고요. 상승하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선에서 가볍게 단타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요. 항상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아이디스. 범죄 발생 증가로 CCTV 신규 설치가 증가할 것이다. 고부가가치로 교체 수요 발생이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다음.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사 예상치에 부합하다. 2013년 성공적인 자체 검색 서비스 전환을 통해 검색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 견조한 현금 흐름은 자체 모멘텀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및 비상장 자회사의 점진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거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8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림산업. 수익성이 양호한 필리핀 정유 플랜트 매출화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며 올해 매출액도 10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83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도 1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동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휘캠스. 2013년은 증설 결실을 얻는 해가 되는 동시에 해외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도 3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수가 오히려 연이틀 강세를 좀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도 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는 좀 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소폭이나 하면 좀 재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경기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지금 없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겠느냐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섹터별로는 낙폭과됐던 IT라든지 철강, 화학에 대한 단기 매매는 시도는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증시 호재가 없는 만큼 경기 민감주나 이 경기 방어주를 단순히 나누어서 판단하기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와 연관이 적고요. 최근 시장 경쟁을 위해서 다시 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IT 부품주를 최선호 섹터로 정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있고요. IT 부품 관련해서 삼성 갤럭시폰이라든지 아이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부품주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신규 편입 종목 IDS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디스 일단 TP는 이제 10만 원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신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 발생 증가로 인해서 CCTV에 대한 신규 설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로서의 어떤 교체 수요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든지 동축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DVR 시장에서 IP 카메라와 NVR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용해서 시장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VR에서 NVR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아이디스가 최고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MS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태고 보안 시장이 점점 성장한다라는 그런 업황에 대한 그런 반영을 했을 때 최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국내 보안 관련 상장 업체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스가 그렇게 된다면 좀 저평가 상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PER 개념은 2013년이 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동종 업종의 어떤 평균 퍼에도 한참 모자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무상 증자를 밝혔기 때문에 지난달 18일인데요. 향후 주식 유동성 증가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월 15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를 보니까 1984포인트, 어제보다도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두 이벤트 무사하게 마무리를 하기도 했죠.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중국과 대만장 오늘 휴장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중국장의 움직임 우리가 이제 뭐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와 또 중앙은행장과의 회의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각국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내놓은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막기 위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환율 문제 그리고 엔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을 좀 발표할 여부가 우리가 이제 체크할 이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게임물 등급 위원회 이제 존폐 여부 이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으로 인간을 하고 또 사후 관리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기능을 악화시킨 그 게임물 관리센터를 신설해서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반대의 입장인 문관부에서는 게임이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반드시 존속해야 된다. 아직 그 서로 이견들이 좀 팽팽한 만큼 여기에 따른 뭐 게임 관련주들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KT 관련주가 되겠네요. 이제 모바일 메신저 이제 그 올랩톡 서비스가 오늘로부터 이제 완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KT가 이동통신사 3사 간에 이제 출시했던 메신저 조인을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올레톡을 이제 중단하기로 이제 잠정 결정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막바지에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코웨이 실적 발표 오늘 예정이 있고요. 또 강원랜드 그리고 코너인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 긴밤 이제 뭐 큰 이슈는 뭐 G20 재무장관 회의고 여기서 뭐 경제 지표는 뭐 크게 시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1월 이제 산업 생산 지수 경제 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다는 점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시황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코스피 예상지수 1985포인트, 코스닥 513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수는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는 하지 말고 오히려 관망에 대한 기준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시하였던 1935포인트와 1985포인트 여전히 이 밴드권 내에서 다음 주 이 밴트렌드에서 움직일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1985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1960포인트를 눌러주고 확인을 할 것이냐 이 포인트에 또 이목을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과 또 다음 주는 밴드가 뭐 1935포인트까지 열어두기보다는 이 1960포인트와 이 1985포인트 내에서 좀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1985포인트 기준으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지수는 1960포인트까지는 다시 되밀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무난한 옵션 만기를 또 보냈고 또 후폭풍 또한 또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점을 좀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지금 변동성이 좀 더 축소 국면에 들어올 것이냐, 혹은 이 1985포인트라는 이 밴드권을 돌파를 했을 때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나올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다만 예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철강주, 증권주, 금융주가 만약에 1985포인트를 치고 올라오는데 주요 섹터가 된다라면은 이야기가 좀 틀려진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철강주가 시장의 두조도로 보여주면서 낙폭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1985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주도 섹터가 철강주와 증권주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은 일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섹터에서는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그룹 내 2위인자였던 뭐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기,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야 이번에 그 1985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주 내에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좀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어제 이제 뭐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도 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프로그램 매물이 다음 주쯤에 4천억 수준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지금 우리가 2월 이제 달에 있는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트리플 위칭데이에 우리가 좀 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를 또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주봉이 완성되는 시점이죠. 이 주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1985포인트 위에서만 마감을 해준다면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는 성공을 한 것이고 만약에 현재의 수준에서는 일정폭 다시 되밀릴 때는 1960과 1950포인트 수준에서 오히려 대기 매수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경기 민감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단중기적으로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은 선물로, 기관은 코스피 있는 현물로 지금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의 매매로 지수가 받쳐지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어차피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면은 종목별로 수급 좋은 순환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저항권에 만들어진 이 뭐 저항권이라고 했을 때 저항권에서 뭐 차익 실현 이후에 뭐 1960포인트에서 뭐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기계적인 매매도 일단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이제 짧은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테마주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뭐 경제민주화 관련주를 체크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던 뭐 경제민주화 관련주 또 일자리 또 스마트폰 그리고 IT 부품주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정책 관련주들 이거 수급을 살피면서 올리언 눌림목 매매들도 한번 가능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985포인트 돌파 여부가 다음 주 시장 흐름도 좌우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반짝 추위가 있을 거라고 하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